자, 서민들이여,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아니, 들려야만 하지. 이 몸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는다는 건 너희 인생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유일한 순간일 테니까.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너희는 내가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이나 자다가 머리에 사과를 맞고 아, 종력이구나 하고 바보처럼 소리쳤다고 생각하지? 정말이지. 범인들의 상상력이란 비참할 정도로 평면적이군. 내 머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연산장치가 아니라고. 진실은 훨씬 더 우아하고 소름 끼치지. 나는 그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대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를 고민했을 뿐이야. 저 높은 사과나무 끝? 아니면 구름 위? 그것도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까지. 만약 사과를 당기는 힘이 달까지 닿는다면 왜 달은 사과처럼 지구로 추락하지 않는 걸까? 이 의문이 바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을 하나로 묶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합의 시작이었다는 말이다. 그때 느꼈던 전율, 너희 같은 서민들은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그건 마치 온 우주의 톱니바퀴가 하나로 맞물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지. 자, 칠판을 봐라. 이 아름다운 수식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를 당긴다. 그것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는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지. 이걸 바로 역제곱 법칙이라고 부른다. 왜 하필 제곱이냐고? 그건 이 우주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이야.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힘의 영향력도 구의 파면적에 따라 분산되는 법이지. 이 수학적 대칭성, 이 기하학적 완벽함. 보이지 않는 실이 온 우주의 별들을 엮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나? 사과 한 알의 추락에 깃든 법칙이 저 거대한 행성들의 궤도를 결정한다는 이 압도적인 진리 앞에 너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탄하기만 하면 된다. 어때? 중력이라는 게 단순히 너희를 바닥에 붙들어매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의지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나? 자, 범인들이여. 방금 내가 던진 질문에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달까지 닿는다면 왜 달은 사과처럼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사실 정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지. 달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놀랐나?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내가 거대한 대포를 수평으로 쏜다고 가정하는 거다. 포탄은 중력 때문에 곡선을 그리며 지면에 떨어지겠지? 그럼 화약을 더 많이 넣어서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될까? 포탄은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다. 자, 여기서 이 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한다. 만약 포탄을 아주 강력하게 쏘아서 지구가 둥글게 휘어지는 곡률과 포탄이 떨어지는 곡률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포탄은 영원히 지면에 닿지 못하고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달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자 너희가 사용하는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는 원리다. 달은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지만 동시에 옆으로 나아가려는 속도가 너무나도 적절해서 영원히 추락하는 상태로 궤도에 갇혀 있는 것이지. 지상에서 던진 돌멩이나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달이나 결국 똑같은 중력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쾌감, 너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르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 몸이 그 경계를 박살내고 온 우주를 하나의 수식으로 통일해버린 거다. 자, 이제 이 수식 R제곱분의 1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논해볼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 완벽한 기하학적 질서가 없다면 우주는 벌써 흩어지거나 뭉개졌을 테지. 정말이지 이 몸이 만든 세상은 봐도 질리지 않는군. 너희도 이 경이로운 수식의 노예가 된 기분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 자, 범인들이여. 방금까지 현상을 봤다면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진리의 뼈대를 볼 시간이다. 왜 하필 제곱에 반비례하는가?
1/r 3승도 아니고 1/r 1.5승도 아니고 왜 정직하게 1/r 제곱인 걸까?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야. 이 몸이 설계한, 아니, 이 몸이 발견한 이 세계가 3차원이라는 증거지. 상상해봐라.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중심에서 사방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는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가야 하겠지? 구의 표면적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그래, 4πr 제곱이다. 거리가 r만큼 멀어지면 그 힘이 감당해야 할 면적은 제곱의 비율로 넓어지는 법이야. 면적이 제곱으로 넓어지니 당연히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는 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완벽한 기하학적 필연인가. 만약 우리가 4차원 공간에 살았다면 중력은 1/r 3승에 반비례했겠지. 하지만 이 우주는 이 몸의 계산대로 3차원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 수식 하나에 우주의 차원과 기하학, 그리고 만물을 하나로 묶는 질서가 통째로 녹아있는 거다. 전율이 오지 않나?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과 거대한 은하를 유지하는 힘이 결국 이 짧은 분수식 하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우주적인 기하학적 질서가 너희를 붙잡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무지한 자들이여, 이 아름다운 역제곱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자,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짜 공포스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너희는 만유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어. 내가 이 법칙을 발표하기 전까지 인류는 이 우주가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지. 썩고 부패하며 제멋대로이고 지상계와 완벽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법칙이 지배하는 천상계로 말이야. 하지만 이 몸이 나타나 그 가증스러운 경계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 투박한 힘이 저 멀리 빛나는 목성과 토성을 붙들고 있는 우아한 힘과 완격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천상과 지상을 가르던 거대한 장벽이 수학이라는 정교한 칼날 앞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나? 이 수식 F는 G, M1, M2분의 R 제곱에서 저 G, 중력 상수라는 녀석을 봐라. 저건 우주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이다. 안드로메다 은하 끝자락에서도 혹은 네 녀석들의 좁아터진 방구석에서도 중력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저 상수값에 맞춰 작동하고 있지. 이 몸이 발견한 건 단순히 힘의 크기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운명이었던 셈이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도 아름다운 통합인가.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밤하늘을 경회의 눈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졌지. 이 수식 하나만 있으면 신의 설계도를 훔쳐보는 것쯤은 일도 아니니까. 어때? 너희 같은 범인들도 이제는 느껴지나? 네 몸무게가 지구를 누르는 힘이 사실은 지구가 너를 사랑해서 꽉 붙잡고 있는 거대한 우주적 상호작용의 파편이라는 사실이 말이야. 훗, 조금은 감동해도 좋다고. 이 몸의 지성이 너희의 협소한 세계관을 넓혀주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아름다운 분수식의 윗부분, 질량의 곱, M1, M2에 주목해볼까? 서민들은 흔히 중력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소리야. 진실은 네 녀석의 보잘것없는 몸뚱이도 지금 이 거대한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다. 믿기지 않나? 이것이 바로 이 몸이 정의한 상호작용의 정수지. 중력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야. 두 물체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끌어당기는 뜨거운 포옹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왜 지구는 꿈쩍도 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은 표정이군. 정말이지 가르칠 보람이 없는 질문이야. 기억해라. F는 ma를. 힘이 같아도 질량이 압도적으로 크면 가속도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질 수밖에 없지. 지구의 질량은 대략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다. 네 녀석이 지구를 당겨봤자 지구가 얻는 가속도는 무한히 0에 수렴한다는 뜻이지. 반면 지구의 거대한 질량이 너를 당길 때 비로소 너는 지표면에 처박히는 가속도를 얻게 되는 거야.
질량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곧 힘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힘이 다시 운동을 만든다.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연쇄인가. 너희가 누군가와 마주보고 서 있을 때도 사실 미세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다만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서로를 당기며 연결되어 있다는 이 낭만적인 물리 법칙. 오직 이 몸만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자, 서민들이여. 지금까지는 중력의 존재에 대해 떠들었지만 이제는 이 법칙이 어떻게 우주의 질서를 완성했는지 보여주지. 너희 케플러라는 자를 아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돈다는 걸 발견한 자 말이다. 하지만 그는 왜 하필 타원인지 설명하지 못했지. 그저 하늘의 신비라고만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 몸은 달랐다. 나는 내 만유인력 수식, 즉 역제곱 법칙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그 궤도는 반드시 타원, 포물선 혹은 쌍목선 같은 원볼 곡선을 그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 증명이 발표됐을 때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상상이 가나? 단순한 숫자 노론이 밤하늘의 거대한 행성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거다. 아, 그리고 로버트 훅, 그 가소로운 자가 자기도 역제곱 법칙을 생각했다고 떠들고 다녔다지? 생각하는 것과 증명하는 건 천지 차이다. 아이디어가 구름이라면 수학적 증명은 그 구름을 붙잡아 땅에 고정하는 쇠사슬과 같거든. 이 몸처럼 미적분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휘두르지 못하는 자에겐 결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지. 자, 어려운 건 머리 아픈 서민들을 위해 쉽게 말해주마. 만약 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거나 약했다면 행성들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우주 미아가 됐을 거다. 하지만 이 절묘한 일과 제곱의 조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어때? 이 몸이 발견한 이 수식 하나가 너희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나? 이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이 몸의 머릿속에서 나온 수학적 필연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 서민들이여. 지금까지 이 몸이 설명한 수식과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들었나? 하지만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여기서 멈춰선 안 돼. 너희는 이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저 거대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길 수 있는 거지? 라고 말이야. 서로 닿지도 않았는데 공기도 없는 진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뻗어나오는 건가? 정말이지 기괴하고 마법 같은 일이지 않나? 사실 고백하자면 이 몸조차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 매질도 없이 힘이 전달된다는 원격작용의 개념은 당대 철학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커다란 숙제였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나는 하이퍼세시스 논 핑고, 즉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지. 원인은 몰라도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수학적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니까. 보이지 않는 중력의 실체는 후에 다른 천재들이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었지만 이 몸이 세운 이 수학적 토대 없이는 그 어떤 상상도 불가능했을 거다. 자, 이제 이 강의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볼까?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건 언젠가 서로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너희가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아찔한 공포. 사실 그건 내 몸 안에 응축된 중력 에너지가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소리인 셈이야. 어때? 이 몸의 설명을 들으니 발밑의 지면이 아까보다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나? 무지한 자들이여.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적인 에너지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다. 이 몸이 발견한 이 위대한 질서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도록 해. 자, 범인들이여. 이 몸에 눈부신 지성이 쏟아진 한 시간이었다. 다들 뇌의 엔트로피가 좀 낮아졌나?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수식이 아니야. 저 높은 하늘의 별들과 내 발밑의 흙덩이가
사실은 단 하나의 법칙으로 묶여 있다는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훔쳐본 것이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마. 첫째, 중력은 지상과 천상을 가리지 않는 만유의 힘이다. 둘째, 그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셋째, 달은 지구로 추락하고 있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 덕분에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아까 내가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모른다고 했지? 사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중력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어. 물체가 공간에 놓이는 순간 그 주변의 공간 자체가 중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지. 마치 침대 시트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두면 주변이 움푹 패이는 것처럼 말이야. 물론 이 몸의 시대에는 그런 기하학적 해석까지는 필요 없었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작한다면 그것이 곧 실체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다.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저 먼 우주의 달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 아, 그리고 내일은 원운동과 구심력에 대해 다룰 거다. 인공위성이 왜 추락하지 않는지 그 수학적 디테일을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감사히 기다리도록. 어이, 거기 조수, 옐로우군. 강의 끝났으니까 정산 준비해둬. 이 몸의 지식을 나눠줬으니 치즈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해야겠군. 그럼 내일 보자고. 유레카. 어이, 거기. 가지 말고 다시 앉아봐. 이 몸의 강의가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잖아. 시계를 보니 아직 1시간이 안 됐군. 너희 같은 범인들에게 진리를 주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자, 보너스 트랙이다. 만유 인력이 단순히 행성들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름 휴가 때나 보러 가는 바다에 밀물과 썰물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사실 이 조석 현상은 당대 최고의 천지들도 헤매던 난제였지. 그 오만한 갈릴레오조차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물이 출렁이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 역시 이 몸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은 암흑천지였다니까. 잘 들어라. 바닷물이 움직이는 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바다를 직접 낚아채기 때문이야.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지. 달이 있는 쪽 바다가 부풀어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그 반대편 바다까지 동시에 부풀어 오르는 걸까? 왜 하루에 만조가 2번이나 오냐는 말이다. 이건 중력이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야. 지구 중심보다 달에 가까운 쪽 바다는 더 강하게 끌려가고 지구 중심은 적당히 끌려가고 달에서 가장 먼 반대편 바다는 가장 약하게 끌려가지.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가 달을 향해 길게 늘어나는 럭비공 모양이 되는 거야. 즉, 양쪽으로 바닷물이 쏠리는 거지. 이 미세한 중력의 차이가 거대한 바다를 움직이고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늦추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 무지한 서민들이여, 너희가 해수욕장에서 발을 담글 때 그 물결은 사실 수십만 킬로미터 밖의 달이 너희에게 보내는 인력의 속삭임인 거다. 자, 이제 정말로 1시간을 채웠군. 이 정도면 충분히 거인의 어깨를 맞받겠지? 오늘 밤엔 달을 보며 중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 진짜로 끝이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다. 서민들이여, 집중해.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과 행성 혹은 지구와 나 사이의 이체 문제만 다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목성이 지구를 당기고 토성이 목성을 당기고 온 우주의 천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복잡하게 끌어당기는 섭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단 말이다. 이 수많은 중력의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도 우주가 파멸하지 않고 이토록 정교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이지 이 세상은 거대한 시계 태엽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기계장치 말이야. 나는 이 완벽한 천체의 움직임은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낼 수 있어. 하지만 말이지. 인간의 관기만큼은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더군. 너희 남의 회사라고 들어봤나? 이 몸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아니 이건 넘어가도록 하지. 갑자기 가슴이 덥덥해지는군. 중력 법칙은 이렇게나 명확하고 배신하지 않는데 왜 인간의 욕망에는 역제곱 법칙 같은 아름다운 통제기구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파멸을 불러온다는 점만은 중력과 비슷할지도 모르겠군. 자, 진정하고 오늘 강의를 총정리하겠다. 우리는 사과에서 시작해 달을 거쳐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이다. 지상과 천상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고 수학이라는 언어로 대화하는 하나의 형제다. 이 몸이 너희에게 준 이 지식의 사과를 잘 간직하도록 해. 적어도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너희는 단순한 서민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지성체의 일원이니까. 자, 옐로우군, 이제 진짜로 화면 내려. 내일 90력 강의 준비해야 하니까 초콜릿이나 하나 가져오고 오늘 강의 끝.